엄청 고급져요. 그 어떤 차가 와도 나는 쟤보다 빨라. 버튼을 딱 눌러서 VGS를 켜고 이걸 원하지 않으시면 드마 벌써 퇴근했네요. 그리고 전동인데 엉따도 있는데 통풍도 있어. 이거는 미친 거예요. 그냥 트랙에서 급격한 주행을 이렇게 할 때, 하중이 실을 때 몸이 막 이렇게 흔들거려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 리뷰 이렇게 해도 돼? 뭔가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떠오르는 차가 있지 않으세요? 아이오닉 네. 5N. 오! 나는 얼굴이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닌가가 더 중요해. 안녕하세요, 드마님. 오늘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요, 기아에서 현존하는 차 중에 가장 빠르고 힘이 센 EV6 GT 차량. 원래 이제 최초의 모델이 있었고요. 이제 그 차가 페이스리프트 돼서, 페이스리프트가 뭐죠? 얼굴 드러내다. 네, 이 전면부가 그냥 완전 바뀌었어. 풀 체인지급으로, 올 뉴 체인지급으로. 그냥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전에 그 차량은 완전 다른 차다. 외관이나 실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은 제 채널에 있는 다른 디테일한 리뷰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느 때와 같이 드마랑 리뷰를 할 때는 이제 좀 드마의 시선에서, 찰못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 차의 느낌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기에 앞서 오늘 영상의 아주 큰 스폰서, 짝짝짝짝 박수 쳐주세요. 네, 드디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의 아주 큰 스폰서, 네, 인스타 360에서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에이스 프로 2 제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게 자동차 유튜버라면 액션캠은 그냥 필수예요. 액션캠을 안 쓰는 자동차 유튜버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1인 크리에이터 자동차 유튜버들은 이 액션캠이 필수입니다. 저는 사실 액션캠으로 유튜브 채널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제가 기존에 쭉 사용해 오고 있던 타사 제품이 있으나 사실 에이스 프로가 경쟁 모델 대비 조금 늦게 출시를 해서 제가 구매를 못했는데, 정말 이제 좋은 기회에 협찬을 통해서 제 채널 컨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훨씬 더 선명하고 다양한 화각과 여러 가지 장점을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광고입니다. 그런데 협찬이고요. 제품 협찬이고. 광고는 돈을 받는 거고 협찬은 제품을 지원받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아니고요. 제품을 지원을 받고 제가 사용하면서 솔직한 느낌을, 그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제가 진짜 사용하면서 느낀 솔직한 느낌을 전달하는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액션캠의 대명사, 시초이자 끝이었던 감히 고프로. 제가 고프로를 8부터 모든 제품을 12까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 이제 안 쓰잖아. 네, 지금은 안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DJI 장비죠. 네, 포켓3도 사용하고 있고 액션4와 액션5를 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스 프로는 제가 익숙하지가 않던 좀 최신 기술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 좀 나에게는 과하지 않나,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제품을 받아서 일주일 넘게 시사용을 하면서 모든 모드를 다 테스트를 해보고 심지어 비교 영상까지 촬영을 했는데, 알려진 명성대로 이미 에이스 프로 1에서부터 워낙 유명했거든요. 나는 얼굴이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닌가가 더 중요해. 자동차 여성 유튜버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당연히 이제 인캠을 촬영할 때는 액션캠을 쓰시는데, 이 영상을 좀 보시고 결과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고 계신 지금 화각이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 제품입니다. 지금 드마 딱 보자마자 바로 이 차이점이 보이는데, 디스플레이가 엄청 크게 여기 있지. 자, 이게 없잖아. 그냥 일반적인 액션캠인데 우리가 아는 액션캠은 이런 화면이 다잖아. 그렇지만 에이스 프로 2는 지금 어때? 딱 보니까 이게 화면이 돌아오네. 플립 스크린이 있지. 이게 내 얼굴을 내가 직접 바로 체크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생각보다 중요해. 진짜. 그런데 사실 뭐랄까, 타사 제품도 있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근데 너무 안 보이잖아. 이렇게 그리고 렌즈 옆에 위치한 이런 작은 화면이 없는 것보단 당연히 너무 좋은데, 그렇지만 이걸로는 뭐 이렇게 해도 봐도 뭐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찍는 화각이 이게 아니라 여기잖아. 그럼 안 보이죠. 그렇지만 에이스 프로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립 스크린이라서 바로 보인다. 원하는 각도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우 앵글을 찍을 때 이렇게 우리 진짜 미러리스 쓰듯이 꺾어서 이렇게 찍기도 너무 좋고, 라이카와 합작을 해서 만든 제품. 사실 전 카메라 전혀 몰라서 그냥 라이카 이름만 아는데, 라이카 장난 아니야.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IT 테크 리뷰어들 분들이 그럼 예쁘게 나오겠네.
네,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얼빡샷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거 조금 부담스러워. 아, 그러지 마. 자, 나 오늘 메이크업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항상 준비하셔야죠. 이거 제 채널이 아니거든요. 뷰티 유튜버이신데 지금 또 보다 보니까 계속 우리 얼굴을 딱 트래킹을 하고 있어, 그지? 2명 있으면 2명의 얼굴 포커스를 제대로 안 맞추고 꼭 한 사람을 따라오더라고. 그러면은 꼭 한 사람 얼굴이 날라가. 포커싱이 뭔지 돼서? 알지? 그러네. 근데 얘는 얼굴 2개를 정확하게 딱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네. 이거 EV6 썸네일 사실 저 이걸로 다 찍었거든요. 오빠가 안 봐서 모르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 라이카 색감이나 뭐 이런 다른 프리셋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사진에 대한 느낌이나 색감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또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액션캠은 너무나 다 상향 평준화가 돼서 빛이 좋고 날씨가 좋은 데서는 웬만해서는 그냥 다 이쁘게 잘 나오거든. 이게 손떨방이라고 하죠. 손떨림 방지, 막 흔들리거나 자글자글 떨리는 지터링 이슈 이런 거는 충분한 광량만 확보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 자동차 유튜버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발열과 한 번에 얼마나 길게 찍을 수 있냐. 처음 말씀드렸던 고프로를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겨울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에는 제가 4K 30p로 찍어요. 뭐 이거는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화질이 그 정도가 최소치로 요구되다 보니까 딱 한 20분 정도만 넘어가면 이제 발열이 돼서 기계가 꺼집니다. 그리고 열을 한번 먹었기 때문에 새 배터리를 껴도 그냥 금방 발열이 올라와 가지고 한 10분 내로 또 꺼져요. 그러면 좀 운전하잖아요. 이거 할 수도 없어요. 완전 페이스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텐션도 떨어지고 하던 이야기가 까먹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스트레스였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타사 DJI 제품으로 제가 넘어오게 된 이유가 가장 큰 게 그거였어요. 화질이나 뭐 이런 느낌 이런 걸 좀 포기하더라도 발열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에이스 프로 2 제품이나 여기 DJI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액션 5 프로 같은 경우에도 발열 이슈는 뭐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액션캠 리뷰가 돼버렸는데 근데 제가 진짜 액션캠이 진심이거든요. 저희가 자동차 리뷰어를 하기 전 유튜버 하기 전부터 저는 고프로를 이제 5도 저는 썼었고 어쩜 매번 기기가 새로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다 사는지 이거는 어떻게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거는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오는 최신 기기를 써서 더 좋은 화질과 좋은 음질과 음성과 선명함과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야죠. 10년째 같은 카메라 쓰고 있는데 드마님이 쓰는 카메라는 진짜 완전 그냥 카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이런 소형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정말 매번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게 너무 혁신적인 게 많아서 완전 그냥 스마트폰 초기의 스마트폰 보는 느낌이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최신 기기를 바꿀 핑계와 최신 기기를 이렇게 협찬을 받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능이나 이런 거는 뭐 어느 게 완전 월등하다, 압도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자동차 유튜버 저의 기준에서는 그냥 너무 좋다. 고속 충전도 지원하면서 배터리 자체에 지금 뭐 또 여기 보세요. 언제 끝날 16분 계속 찍고 있는데 배터리 뭐 소모되는 거 별로 없죠, 이렇게. 그리고 저는 4K로 찍고 있다는 점, 그리고 8K까지도 지원합니다. 자, 이제 진짜 그러면 그만하고 오늘 그냥 이거 리뷰를 에이스 프로로 해야 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드마님이 좋아하는 자동차 리뷰로 무슨 소리야. 둘 다 싫다. 그래서 EV6 GT 페이스리프트 드디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차 드마가 딱 타니까 뭔가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떠오르는 차가 있지 않으세요? 그거 난다 떠오른다. Ioniq 5N EN1 Cup Car. 아이오닉 네. 5N 오! 지금 열받는다. 맞췄어. 이야. 화가 난다. 어떻게, 왜요? 그 차가 왜 떠올랐어? 그 결이 조금 비슷해. 어떤 점에서? 지금 뭐랄까 이 속도감이라 해야 되나? 네. 이 힘이라 해야 되나? 아. 느껴지는 이게 꼭 빠르게 달려서 느껴지는 힘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키로수로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 기분 나빠. 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드마는 뭐 차에 대해서 어떤 사전 공부를 한다던가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드마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오닉 5N과 형제차 그 결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EV6 GT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같은 브랜드야? 아니요, EV6 GT는 기아, 아이오닉 5N은 현대. 대체적으로 보면 현대와 기아차가 서로 상응하는 모델이 꼭 하나씩 있어요. 투싼이라면 스포티지, 산타페라면 소렌토 뭐 이런 식으로. EV6, 아이오닉 5. 자, 어쨌건 지금 그 외에 아이오닉 5N과 좀 흡사하다고 느끼는 부분, 지금 몸이 다 있는 부분, 이거 어때? 이 시트, 아 그래 맞아. 이 시트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 리뷰 이렇게 해도 돼? 아유, 괜찮죠. 뭐 말 그대로 진짜 드마의 리뷰니까. 그 딱 편하지 않은, 좀 플랫하지 않은 이 어깨까지 감싸가지고 내 몸이 이렇게 말리는 요 불편한 시트를 도대체 누가 만드는 것인가? 자, 누가 만드냐면요.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정확한 명칭은 버킷 시트, 버킷 시트. 그런데 이거는 완전 그런 레이스에 사용하는 버킷 시트는 아무 조절이 안 돼요. 그냥 박혀 있어. 그렇지만 이거 옆으로 시트 조정해 보세요. 조정되죠? 맞아, 돼.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네, 심지어 전동이야. 맞아. 이 버킷 시트가 전동으로 조절이 된다? 와, 이거는 아, 맞네. 뭐랄까 힐인데 엄청 편한 거야. 요런 느낌. 좀 비슷한 비유인 것 같아요. 힐을 신었는데 그건 아니야. 힐이 엄청 편한 거야. 그건 아니지. 아니야? 어떻게 힐이 엄청 편한 힐은 진짜 그냥 힐 자체가 편한 거고, 얘 자체가 편하진 않아. 그냥 편할 수가 없어요. 기능적으로 조금의 뭔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힐인데 뭔가 찍찍이 힐이다. 찍찍이로 신고 벗고 편하게 신을 수 아하. 있다. 이 정도지. 이 편하진 않아. 알겠습니다. 납득되었습니다. 요거 이 헤드 시트, 헤드레스트. 아, 이거 아니 원래 시트가 머리가 이렇게 동그라면은 이거 동그랗게 받쳐주는 느낌이어야 되잖아. 네. 이게 반대로 돼 있어 뭔가. 자, 그래서 모르는 차 알못인 제 와이프 트마에게 보충 설명을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버킷 시트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버킷 시트라기보다는 세미 버킷 시트, 세마이 버킷 시트라고 부르는 한 반 버킷 시트. 그렇지만 일반 시트보다는 버킷 시트의 형상의 기능에 훨씬 더 가까운. 그래서 여기 이걸 사이드 볼스터라고 해서 옆구리를 잡아주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온 이유는 빠르고 스포티한 트랙에서 급격한 주행을 이렇게 할 때, 하중이 실을 때 몸이 막 이렇게 흔들거려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은 없잖아. 물리적으로 코너를 돌 때 잡아주는 거죠. 운전을 내가 레이스를 하는데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 시선도 몸도 자세도 분산이 되면서 차를 컨트롤하는 드라이버가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이게 모든 게 총체적 난국으로 흘러가는 거거든. 뭐 레이스뿐만이 아니라 운전 자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트 포지션. 이게 어떻게 내가 앉아 있느냐, 바른 자세에서 내가 차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함을 갖출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시트가 정말 중요하고 모든 레이스 카는 버킷 시트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얘는 너무나 폭이 딱 고정적이잖아. GT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EV6랑은 상당히 많이 다른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편안함, 안락함, 그렇지만 일상에서 좀 충분히 좀 힘이 나는 스포티한 주행을 이런 걸 하고 싶으신 분들은 EV6 GT 라인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듀얼 모터로 사시면 충분히 힘도 있고, EV6 GT랑은 당연히 비교하기가 힘들지만 GT랑 충분히 GT 라인은 다른 거야? 네, 이 GT는 아이오닉 5N과 같이 정말 초고성능, 그러니까 기아에서 이게 가장 빠른 차예요. 지금 이 차는 600마력이 넘는 차량입니다. 600마력이면 우리 셀토스의 4배입니다. 어느 수준이냐, 그냥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닐 때 내 눈앞에 보이는 차 중에 그냥 내가 제일 빠르고 힘이 센 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 중에 EV6 GT보다 힘이 더 센 차는 훨씬 적어요. 고성능과 빠름, 스포티한 주행에 주안점을 두고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편리함, 안락함과 기능적인 거랑 좀 반비례하거든. 모든 걸 다 챙길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차가 더 무거워지고, 무거워질수록 차는 스포티함과 좀 멀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세미 버킷 시트인데 이게 충분히 트랙에서도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헤드레스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구멍 뚫려 있지. 레이싱 그 벨트를 여기에 넣어서 4점씩 벨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 고려가 되고, 아니 실제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고려가 된 정말 찐 버킷 시트는 에어백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일반 도로에서 사용 용도가 허가가 안 나는 제품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얘는 있는 거지? 당연하죠. 이거는 모든 안전 규격과 에어백과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그리고 전동인데 엉따도 있는데 통풍도 있어. 이거는 미친 거예요. 그냥 이건 대한민국 차이기 때문에, 기아 현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이오닉 5N에 통풍 들어갔을 때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일반 세단 외제차들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될 때 옵션에 통풍을 빼고 옵션을 못 넣는 차도 많아요. 엉차, 우리는 포기할 수 없지. 그리고 심지어 3단으로 조절이 된다. 네, 엉따도 3단, 핸따도 있어요. 이 핸들 열선. 핸들 열선도 2단으로. 자, 그래서 와, 시트만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어떤 거냐면, 이런 사소하지만, 사실 뭐 저는 절대 사소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첫 번째 EV6 GT에서 다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모두 다 업그레이드 시킨 게 이 페이스리프트라고 저는 감히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엉차 전 모델에는 안 들어갔어요. 처음 모델 사신 분들은 조금 배가 아프시겠지만, 그리고 그 외에 좀 추가된 게 실내 V2L, 전기차니까 이제 실내에서 전기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기능 이제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이제 정전식 그립 감지, 우리 잘 알죠? 안 흔들어도 손만 잡고 있어도 알아서 꺼지는 거. 리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GT 모드를 넣고 VGS라는 걸 작동을 합니다. 버추얼 기어 시프트를 줄임말로, 이 VGS를 키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에 들어가셨을 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딱 들어가면 바로 딱 보이죠? 이러고 딱 걸리지. 이렇게 가상 변속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자, 잠깐 GT 맛을 짧게 느꼈고요. 모든 전기차가 그렇듯이 이걸 원하지 않으시면, 드마가 벌써 퇴근했네요. 자, 이렇게 바로 끌 수 있습니다. 이 VGS가 들어가면 뭐 전기차가 내연기관 흉내를 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가상 사운드가 중요한 이유가 스포츠 주행을 할 때, 트랙 주행을 할 때 이 엔진 질감이나 이 배기음이 주는 데에서 차가 어느 지금 기어에 있는지, RPM에 있는지 우리는 오감으로 느끼잖아요. 아무튼 컨트롤하기 쉽게. 그래서 이 소리가 주는 정보가 엄청나게 크거든. 트랙 주행을 하는 영상들을 좀 보시면, 아이오닉 5N이나 뭐 기존의 EV6 GT나 이런 걸 보시면 다 이 사운드를 키고 주행을 하고 있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패들 시프트를 좀 더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이 전기차와 이 레이스를 한다는 개념은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해서 기존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익숙했던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승차감이 분명히 아이오닉 5N과는 차이가 납니다. 큽니다. 크다 적다 이거는 좀 주관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내 주관. 그렇죠.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주관도 그렇고, 그렇지만 확실한 건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은 타이어가 승차감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요소거든요. 지금 EV6 GT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사의 PS4S, 뭐 트랙 주행까지도 가능한 스포츠 타이어이지만, 이게 또 성능은 성능대로 승차감은 승차감대로 정말 좋은 타이어예요. 저도 제가 또 스포츠 주행을 하는 차량에 또 사용을 했던, 뭐 여러 번 미쉐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이어이기도 하고요. PS4S, 그 전 버전인 PSS 파일럿 슈퍼 스포츠도 뭐 사용을 했었고요. 어제 사실 아이오닉 5N이랑 비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왔거든. 그래서 이 서스펜션을 차를 막 눌러봤을 때도 차가 움직이는 이 정도가 극명하게 다르게 보입니다. GT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아세요? 모르지. 그랜드 투어러의 줄임말인데, 이게 원래의 어원은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편안한 차, 뭐 이렇게 제가 정말 짧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GT라는 단어가 붙으면 좀 고배기량, 고성능, 힘도 좋은데 좀 편안한 차, 요런 이미지. 기아는 이 GT라는 단어를 써요. GT 라인, 어떤 차 GT, 곧 나올 EV9 GT도 있고요. 그렇지만 현대는 GT라는 단어가 없어. 뭐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GT라는 단어를 들어가는 모델은 없습니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N, 아이오닉 5N 라인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 말을 드린 이유는 정말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GT라는 단어에 걸맞게 고성능인데 기아에서 가장 빠른 차라고 했죠. 대한민국 차에서 두 번째로 빠른 차예요. 힘도 좋고 빠르고 성능도 갖췄지만 안락해. 장거리 주행에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 저 지금 벌써 뭐 한 500km, 600km를 주행을 했는데 사실 아이오닉 5N 대비 피로도가 훨씬 적습니다. 아이오닉 5N으로 그만큼 주행하면 좀 많이 몸이 힘들어요. 아이오닉 5N은 M 브랜드의 정수답게 완전 레이스카라고 봐도 무방한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아이오닉 5N의 적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성능을 내는 차가 없어요. N은 N인데 자 EV6 GT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그 GT라는 단어에 정말 걸맞고 완벽한 차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드마님도 좀 공감하세요? 아니요. 그러려면 나는 이거 시트는 바꿨어야 된다. 네, 시트는 그래서 이런 호불호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브랜드의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잠깐 내가 원할 때 이렇게 버튼을 딱 눌러서 VGS를 켜고 패드를 누르고 이런 반응을 짧지만 이렇게라도 그때그때 느낄 수 있는, 이러다가 그냥 정말 뭐 내가 추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나 이럴 때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다시 그냥 순수 전기차가 돼서 안락한 조용한 주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면서 뭐 소음도 NVH도 너무 훌륭하고, 여기에 업그레이드된 이제 센터 콘솔이나 디스플레이나 자 이런 부분들은 앞에 영상에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왜 우리 주차장에서 나올 때 막 뜩뜩뜩뜩 거렸잖아. 완전 딱 이랬어. 스포츠 타이어들이 여름에 이런 한겨울 서울같이 많이 추워지는 경우에서 자주 겪는 현상이에요. 연중 행사처럼 글이 올라옵니다. 지금도 카페 가보면 아마 많이 올라와 있을 거야. 타이어 뭐 고장 났나요? 뭐 뜩뜩뜩뜩 하고 뭐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타이어의 문제라는 점. 이건 전적으로 타이어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물리 법칙이에요. 예, 타이어 고무가 들어간 컴파운드에 따른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다른 유튜브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음도 조금 타이어랑 연결된 부분이 크다는 점. 소음에 강한 사계절 타이어나 조금 더 편안한 타이어를 장착을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GT를 타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좀 얘기하고 싶지만 타이어만 바꾸셔도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다 사라집니다. 타이어와 이런 주행에 관련해서 얘기가 잠시 나왔으니까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각이라고 하죠. 핸들을 돌렸을 때 차가 돌 수 있는 회전 반경이 아이오닉 5N의 저는 어찌 보면 정말 거의 유일한 단점으로 꼽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EV6 GT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 왜냐면 이제 저희 집에 주차를 하면서 제가 맨날 같은 곳에 주차하니까 느끼잖아요. 5N은 못 나오고 항상 수정을 해야 되고 후진을 하고 전진을 해야 하는데, EV6 GT는 그냥 편안하게 나와집니다. 네, 어제 비교 영상을 촬영할 때 5N 오너분이 이 핸들 돌아가는 거 보고 정말 감탄을 했죠. 와, 이 성능의 이 차인데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 그럼 레이스 하기에는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또 그렇지 왜냐면 레이스하는 상황에서는 아이오닉 5N의 핸들 타각량이 절대 차고 넘칩니다. 사실 레이스할 때 타각은 어느 정도냐면요, 한 요 정도 내에서 모든 코너가 많이 돌지 않는구나. 네, 다 주파가 가능해요. 조금 더 과하면 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돌려야 하는, 유턴하는 이런 상황은 그게 나왔다. 좀 위험한 상황이 위험한 상황인 거죠, 트랙에서는. 이런 점도 아이오닉 5N 대비 너무 훌륭하다. 다시 말해, 이 GT라는 단어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다가온, 기아가 만든 GT카다 이러면 정말 그랜드 투어링 카다, 편안한 차다, 안락하고 멀리 갈 수 있는 차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84kWh의 배터리 용량도 또 커졌습니다. 제가 지금 좀 주행을 해보니 350km 정도가 나오는데, 이 350km 솔직히 다소 아쉬운 주행거리기는 해요. 그리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 전기차는 아직도 그냥 다다익선, 많을수록 무조건 좋죠. 오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충전을 덜 해도 되니까. 아직까지도 조금은 이 목마름이 느껴지는 주행거리기는 하지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능, 이 힘, 이 주행 능력, 그러면서 이런 거리를 갖춘 차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가격이 포함된 얘기예요. 이 가격대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단발성으로 막 그런 고성능을 잠깐 보여줄 수는 있으나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뉘르부르크링에서 테스트를 완료를 하고 심지어 두 바퀴를 아무 문제 없이 주파할 수 있는 전기차예요. 6GT 같은 경우도 형제차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성능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힘과 성능과 그리고 전 또 외관도 이제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전면부 우리 가서 이제 내려가 같이 보지만 전면부가 또 너무 멋있어. 에이스 프로 지금 저희 실내에 들어왔는데 야간, 터널 그리고 이렇게 계속 조명이 저조도였다가 빛이 생겼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상황인데 뭐 제가 편집하면서 보겠지만 엄청 부드럽고 빠르고 신속하게 잘 반응합니다. 우리 화면에만 보이지만 얼굴 트래킹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잘 나오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밖에가 안 보였어. 그 노출 세팅 때문에 하얗게 안 날아가고 밖이 완전 타버려서 사실 밖에 영상을 하나도 못 썼는데 지금 에이스 프로 2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에서 계속 보이지만 제가 일부러 썬루프나 옆에 드마 옆이나 저 뒷창문까지 지금 다 보이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것도 너무너무 잘 보인다. 자, EV6 GT 이렇게 너무 신나서 계속 떠들었죠. 네, 너무 즐거운 차야. 야, 이런 차가 또 계속 나와줘야 무슨 전기차로 레이스냐, 무슨 전기차가 재밌냐, 즐겁냐, 전기차가 펑카가 되냐. 전기차 재밌던데? 안 타봤으니까 아이오닉 5N의 EV6 GT를 안 타보셨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닛산 370Z 차량을 15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연기관과 수동과 후륜 구동과 요즘에는 진짜 차 타보기도 이제 힘든 자연흡기 차가 주는 그 감성의 영역과 그 차만의 느낌이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전기차만이 또 줄 수 있는 감성과 즐거움이 존재해요. 그 어떤 차가 와도 나는 쟤보다 빨라. 요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맨날 500마력, 600마력 그거 우리나라에서 못 받는다, 못 쓴다고 하지만 드마가 아까 얘기했잖아. 밟지 않지만 똑같은 속도로 가지만 그 힘이 넘치는 차가 주는 이 느낌은 지금 전비 2.9km 말씀드리는 순간 3km까지 올라갔네요. 그런데 제가 시승하는 780km 동안 이거는 제가 사실 리셋을 못했는데 이거는 이전에 시승하셨던 분들까지 다 합친 복합 전비인데 그게 780km 동안 쌓인 게 3.2km per kW. 그리고 저는 웬만해서 전비나 연비가 항상 안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더 좋은 전비를 충분히 많이 뽑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많이 아시죠? DSM이라고 부르는 디지털 센터 미러인데 그건 현대 용어이고 기아에서는 리어 뷰 모니터라고 부르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흔들림 좀 괜찮은 것 같다. 영상 흔들림, 손떨방. 내가 이거 잘 못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드마가 잡고 있는데도 준수하게.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미러 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엉차, 엉따, hen 따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지문 인식 기능, 로터리 타입 시프트 나비 들어가고 또 기존의 EV6에 처리되어 있던 이 유광 부분이 이렇게 좀 반무광 재질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또 기존에 고객들이 불만이 많았던 부분에 피드백을 듣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 컵홀더 2개, 뭐 익숙히 알고 있던 암레스트,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드랍다운 글러브 박스까지 바로 HDA2가 들어가서 주행 보조 장치 아무 어떤 스트레스도 없이 알아서 잘 주행을 해주고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차선 변경도 들어가고 HUD HUD가 들어가서 너무 많은 정보를 딱 보여주면서 여기 핸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 컬러 니온 컬러 스티치 네온 스티치 나 원래 저런 스티치 컬러 좀 형광 색깔 들어가는 거 안 좋아하는데 얘가 완전 블랙이었으면 진짜 별로였을 것 같은데 살짝 그레이의 저 네온 컬러 조합이 생각보다 예뻐.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엄청 고급져요. 이거 봐봐, 여기 GT 포인트랑 혹시 좀 보이세요? 눈으로?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 이런 게 아니네. 아니, 플라스틱은 맞는데 맞아, 당연히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니네. 플라스틱 맞는데 이 마감이 색감이 진짜 고급져요. 네, 커팅이 들어갔네. 오. 고급지게. 근데 이 컬러와 마감과 이 GT가 은은하게 이 빛나는 게 정말 멋있어. 이거 나 너무 좋아. 이런 게 지금 너무 좋다. 왼쪽 화면과 하늘과 색이 다 밖은 다르다. 완전 색도 다 다르고 이렇게 지금 우리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미 디스플레이에서도
너무 잘 나오고 있어, 그지? 제가 사실 테스트를 하면서 이미 다 봤거든요. 타사 제품 대비 여기 보이는 글씨나 여기 빛 번짐이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입니다. 월등합니다. 자동차 유튜버 분들은 이거 꼭 하나 구비하세요. 진짜 이거는 뭐 그냥 필수다, 필수. 자, 메리디언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나 뭐 이런 다른 부분들은 기존의 EV6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고, 전면부의 웰컴 라이트, 그냥 차 시동을 끄고 차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차에서 멀어지면 차가 알아서 잠깁니다. 오. 진짜 편해. 네, 이 기능도 여기 이번 페이스리프트에 들어갔고, 저 끝에 GT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대시보드 끝에 GT 들어간 거, 여기에도 또 네온 포인트 이렇게 들어간 거. 제가 감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트랙 성능은 뭐 다 올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오닉 5에는 N이에요. 트랙에서 이 진가를, 진면모를 100% 발휘하는 차고, EV6 GT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만 GT라는 이름에 적합한 완벽한 차가 드디어 기아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랜드 투어러 EV6 GT 페이스리프트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드마님.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오늘은 언제나이긴 하지만 좀 제가 너무 많이 떠들긴 했어요. 맞아. 너무 신나가지고 이런 재밌는 차, 고성능 차, 펀카 이런 거 나오면 좀 주체가 안 돼요. 나 원래 이 시트가 좀 적응이 안 되거든? 자꾸 시트 얘기하시는데. 근데 적응이 됐어. 좋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보통 이렇게 좀 모이는 시트는 탑승하고 있는 내내 내가 엄청 불편해한단 말이야. 왜지? 이 조금 묘하게 적응된 요 느낌? 드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 벨로스터 N에 들어갔던 그 시트랑 같은 시트예요. 그냥 그거 너무 싫어. 진짜 싫어. 이게 N라이트 버킷 시트인데 엄밀히 말하면 같은 시트는 아니지만 뭐 거의 흡사한 시트거든요. 여기 뒤에 내 쪽으로 해서 보이면 보이는데 여기 GT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지? N 같은 경우엔 저게 불이 딱 켜면 불이 들어오거든. 이거 살짝 요 감성 아쉽다. GT도 요거 착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GT 오너분들은 분명히 좀 원하실 거예요. 그거 밤에 탁 잠금하면 밖에서 이렇게 N 쪽이 하고 보여?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멋있다고. 그거는 또 다음 GT 시리즈에서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EV6 GT 이렇게 시승을 너무 즐겁게 했는데 EV9 GT 나오거든요. 더 드마가 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더 큰 차. 말씀드리려면 한 1시간 더 떠들 수 있는데 이러면 제가 편집하다 죽어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못한 부분은 제가 전에 했던 리뷰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 뭐 당연히 3명이 앉아서 5명까지 앉을 수 있는 패밀리카로 뭐 부족함이 전혀 없고, 2열 시트 폴딩 완전 평탄화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폴딩이 돼서 큰 짐을 싣거나 하시는데도 뭐 이상이 없고, 그런 걸 좀 더 원하신 분들은 사실 EV6보다는 아이오닉 5를 많이 택하시거든요. 박시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절대적인 수납력은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2열 시트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 트렁크 적재 공간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은 분들은 그런 이유에서 많이 선택도 하셨거든요. 차 멈추면 진짜 조용하다. 전기차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드마가 얘기한 부분에서 이게 타이어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게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게 타이어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타이어, 모든 타이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힐이 운동화보다 편한 힐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PS4S가 그래도 이 성능 대비 이 소음이 엄청 훌륭한 타이어야. 21인치 휠인데 여기에 들어간 PS4S 타이어 가격만 해도 시중가는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는 진짜 이 고급 타이어야. 그렇지만 이게 제조사에서 또 심지어 그냥 똑같은 사이즈 타이어가 아니라 아이오닉 5 N 때도 그렇지만 이 차량에 맞는, 이 차의 특성에 맞는 타이어 회사에서 현대가 기아가 주문을 넣어서 이 차에 제일 적합한 타이어를 배합이나 비율이나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하면서 제조를 하거든요. 권장 타이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습니다. 그럼 리뷰 끝? 네, 그러면 내려서 EV6 외관 저희 살펴보지 못한 거 드마랑 같이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말씀 못 드린 게 좀 있지 않나? 뭐? 몰라, 있지 않을까? 이게 막 주행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이 EV6 GT를 지금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에요. 우선 타이어도 성능이 올라오는 그런 날씨가 아니고, 야간에 제가 또 촬영을 하면 영하 12도, 14도까지 막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노면 온도가 너무 추워서 그 충분한 접지 그립이 안 나오거든요. 중간중간 조금씩 미끄러지는 것도 제가 느꼈고, 기회가 된다면 그 날씨가 좀 풀렸을 때 다시 한번 더 좀 제대로 된 시승을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약속을 하면서, 채널에 다른 EV6 GT 영상 아이오닉 5N이랑 비교한 것까지 포함해서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제 모든 드라이브 영상에 사용될 에이스 프로2를 협찬해주신 인스타360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이런 협찬 제가 받을 수 없으니까요. 더 양질의 컨텐츠를, 다음에는 광고를 받는 걸로. 광고는 힘들지 않을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드바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춥거든요. 영하 12도? 아 진짜 무릎 다리 다 내놓고 팬 잠궈. 아 진짜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있으니까 차이가 크다. 전면 너무 추우니까 빨리 네, 너무 추우니까 들어가요. 자, 후면부는 어때? 후면부도 한번 봐줘. 여기 봐, 여기 일직선, 여기 후진등 일직선으로 막 들어오거든. 여기 그게 그냥 그 두개 리플렉터 여기 일직선이거든. 이런 거. 여기 이렇게 구멍 원래 이렇게 두 개 뚫려 있나? 어, 원래 있어. 그리고 얘 저녁에 불 켜면 여기서도 불이 이렇게 들어온다. 오. 이렇게 슉. 진짜 이뻐. 들어갑시다. 너무 춥다. 인사해주세요. 안녕.